KF-21 보라매가 1572차 비행에서 마하 2.48의 슈퍼크루징 이륙에 성공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한 이 비행은 한국의 항공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대성공으로 평가받았다. 슈퍼크루징은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술로 연료 효율성과 작전 반경을 극대화한다. KF-21 이마하 2.48을 기록한 것은 기존 F-15나 유로파이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며 주목을 끌었다. 이번 비행은 국산 엔진을 완전히 장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엔진은 미국 GE F414를 대체하며 자주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1572차 비행은 사천공항에서 진행되었으며 고도 45,000피트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했다.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엔진 출력이 17,000파운드를 넘어서며 내구성도 입증되었다. 이로써 KF-21은 블록 3단계의 기술 목표를 훌쩍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AI의 이동규 수석은 이번 비행은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자부심을 표했다. 한편 KF-21의 300대 수출 회담이 성사될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격적인 동맹 체결로 27조 원 규모의 계약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서 노후화된 토네이도와 F-15를 대체할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KF-21의 뛰어난 성능과 정치적 중립성이 사우디의 선택을 끌어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약 300대의 KF-21을 수출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27조 원 계약은 부품 공급, 기술 이전,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로 구성된다. 사우디는 KF-21의 생산 일부를 자국에서 진행하며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 동맹은 석유 부국 사우디와 한국의 에너지 방산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사우디의 원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격 동맹에 중국이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자국 WS-15 엔진 개발에 164조 원을 투자했으나 성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F-21의 성공은 중국이 추구하는 제22 기술적 열세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KF-21의 300대 수출 성사는 20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동차 1만 대 수출에 맞먹는 경제적 파장을 낳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수출 계약은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망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조 원대의 경제 효과는 기술 이전과 군사훈련 프로그램 수익까지 포함한 수치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항공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F-21 개발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10년간의 시행착오를 딛고 완성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KAI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초기 자금 8조 원을 투입했다. 미국은 AESA 레이더 등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차단하며 난제를 안겼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극복하며 IRST와 EOTGP 등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 2022년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희망을 열었다. 2023년에는 CJ4호기가 복자형으로 처음 비행에 성공했다. 2024년 양산 1호기의 중앙동체와 날개 결합이 완료되었다. 80겹 탄소섬유 날개는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확보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피로도 시험은 10만 번 하중 반복으로 기체 수명 75년을 보장했다. 2025년 1572차 비행은 총 39,363피트에서 마하 2.48을 기록하며 돌파구를 열었다. 이 비행은 공중급류와 함께 원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한 사례로 남았다. AESA 레이더는 표적 탐지 범위를 200km 이상으로 확장했다. JHMCS-2 헬멧은 조종사의 시선 추적으로 정밀 조준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 파일론에 7.7톤 무장을 장착하며 다목적성을 강화했다.
내부 무장창은 블록 2에서 도입되며 스텔스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ECM 안테나는 유로파이터보다 크기로 전자전 대응력이 뛰어나다. 블록 0은 2024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26년 공군 배치가 목표다. 블록 1은 공대공 임무를,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블록 3는 2030년대에 도입되며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한다. KF-21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협력 덕분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20% 지분으로 참여하며 생산 라인 일부를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분납금 미납 사태로 갈등이 있었던 바 있다. 폴란드는 동유럽 방어용으로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터키는 TFX와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며 기술 교류를 제안했다. 사우디와의 27조 원 계약은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 계약은 F-35 수출에 부담을 느낀 미국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사우디는 KF-21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의 석유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조 원대의 경제 효과는 GDP 성장률 0.5%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 성사는 청년 엔지니어 2,000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중소기업 300곳이 부품 공급에 참여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항공엔진 협의체를 통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KF-21의 기술 자립은 미국 의존도를 30%에서 10%로 낮췄다. 이는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 제약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중국은 KF-21의 수출 성공의 견제 전략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Su-57 개발에 집중하며 한국과의 경쟁을 의식하고 있다. KF-21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 2030년대 중반, 마하-5 비행과 레이저포 개발이 목표다.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탄소 배출을 20% 줄일 계획이다. 조종석 글래스 콕핏은 F-35 수준의 디지털화를 실현했다.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은 조종사 생존율을 95%로 높였다.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비행전 위험을 50% 감소시켰다. 180개 항목의 가망 인증을 추진하며 글로벌 신뢰를 쌓는다. KF-21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 자부심의 상징이다. 사우디와의 동맹은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부러움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다. 20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힌다. KF-21은 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전투기다. 앞으로의 비행시험과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셨네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